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옥술도암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육친관계에 가족을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한번 더 해달라고 해서 수업 시간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현재 사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이제는 궁금하죠. 그렇지만 늘 평상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질문을 하셔서 이번 시간에는 을목일간 돌아가는 거 겨울 해야 되는데 좀 잠깐 미루고 육친의 가족을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내한테 어떤 가족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 상담자의 가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배우자 관계. 근데 위에 조상님들부터 따진다 그러면 5대 4대씩 쭉 내가 다 뽑아질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직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형제,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 요 관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관계를 또 능수능란하게 익혀져야 됩니다. 그것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자, 남편은 관이죠. 부인은 정제입니다. 자, 요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엄마는 인유고 아버지는 제잖아요. 요 부분이 잘 형성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유추하는데도, 가족관계 유추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관인비식제로 나눠서 그 부분을 한번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맨 위에가 이제 관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인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비입니다. 그죠? 네 번째가 식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재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관인비시자가 되죠. 관인비시 뽑는 거는 늘 육친 뽑는 거는 잘 아시라 믿습니다. 우선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사주를 보고 감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곤명이죠. 곤명. 자, 곤명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편의상, 이제 일간이 을목이다, 요렇게 대입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을목이면, 관성은 여기는 경금이 되고, 여기는 신금이 되고, 그죠? 인성은 임수가 되고, 여기는 계수가 되죠. 비견이 간목이 되고, 여기는 을목이 됩니다. 식신은 여기는 상관은 병화가 되고, 식신은 정화가 되죠. 재성은 여기 이제 정제는 무토가 되고, 편제는 기토가 되겠죠. 이런 모양새를 나눠집니다. 그죠? 요거 뽑는 거는 다 숙달 되셨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서남북 따져 하면 다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내 비견이 여기이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내 자리하고 같은 거죠. 이것은 근데 비견이니까 요거는 여자 형제, 그죠? 여자 형제보다도 일단 관성부터 따지죠. 일단 을목이니까 요렇게 같은 거라고 본다면 일단 정관, 곤명이죠. 그러니까 정관 여기가 남편입니다. 그죠? 남편. 정관성. 그러니까 여자는 정관이 남편입니다. 여기에도 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어떤 비밀? 만약에 여자가 양일간이다. 그러면 정관이 신금이 되잖아요. 정관이 신금이 돼. 그러면 요렇게는 합이 아니죠. 근데 여자가 음간일 경우, 그죠? 정관이 합이 됩니다. 천간 합에 의해서, 그죠? 갑기합, 병신합, 무계합, 을경합, 정임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 일간이 음간일 때 합이 양간이 형성되죠. 근데 만약에 여자 일간이 간목이라면 남자가 음간이 돼요. 그래서 합이 안 이루어져요.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래도 여자는 음간이 돼야지, 그죠? 부부가 또 이렇게 화합이 잘 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천간육합이 괜히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간목일간이라고 그러면 싱금하고는 합이 안 되니까 조금 소원해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여자 음간이어야 양간과 남편과 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용이 많이 됩니다. 요거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태고 남편이에요. 여기가 남편. 그 남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음간은 뭐냐 이거죠. 같은 이제 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여자 형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우가 되죠. 신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여자 형제잖아요. 이렇게 비견의 형제라고 그랬죠. 여자 형제. 그러면서 또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냐. 남편인데 음양이 다르죠? 이건 또 애인 관계도 들어간다고. 그건 이제 그런 관계는 좀 살짝 제끼지 않은 거죠. 가족 관계만 따지자 이거지. 자, 그렇게 되면 신우, 남편이고 신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요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죠? 상생도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은 내 남편을 누가 낳았죠? 내 남편의 엄마. 그죠? 내 남편의 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재성인데 나하고 같은 여자여야 되죠. 그래서 편제가 시누가 되는 거죠. 시어머니, 시누가 아니라 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왜 그러냐면 내 남편의 엄마가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 정관을 누가 낳았느냐? 편제가 정관을 낳은 거죠. 그죠? 여기 남자고 여기 여자가 돼야 되니까 편제가 시어머니다. 그러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의 엄마는 누구냐니 그죠? 엄마. 그죠? 엄마는 여자니까 여자가 엄마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편인이 어머니예요. 물론 정인의 어머니도 있고 편인의 어머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인은 우리가 오행상 그렇잖아요. 일간이 여자인데 같은 여자가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문에서는 정인은 무조건 정인이 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족보상 따져보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 엄마예요. 근데 정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정인이 모친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자 같은 건 정인이지만 여자는 편인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엄마의 남편, 엄마의 관이죠. 그럼 계수의 정관은 뭐죠? 무토가 되죠. 여기가 그래서 여자는 정제가 아버지예요. 그죠? 정제가 아버지입니다. 그죠? 요거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편인이 엄마니까 정제가 음양으로도 재성이 아버지인데 남자는 여자나 다. 근데 여자는 음양으로 따졌을 때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정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정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요거는 이제 자매죠. 자매. 그 다음에 요거는 남자 형제. 겁재가 남자 형제죠. 여자는 자매가 되고. 자, 요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 관성이 남편이니까요. 편제가 시어머니잖아요. 가족관계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 들어갔는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야 되죠. 할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엄마죠.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할머니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이 정제였으니까 정제의 정인, 그죠? 식신, 여기가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까지만 따지자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만. 그러니까 을목일간의 식신은 누구다? 할머니가 된다. 그렇죠? 음양으로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할머니의 남편, 정화의 정과는 임수죠.
정화의 정관 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남편은 누구예요? 여기가 임수가 이게 할아버지예요. 여기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남편, 남편의 엄마, 신우, 그 다음에 남편의 형제, 내 형제,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사할 그러면 남편, 여자 입장인 거죠. 여자 입장에. 남편이고 난 신우가, 남편과 신우다. 그 다음에 인성은 어머니와 할아버지, 비근급제는 내 형제 일신들, 그 다음에 할머니, 상관은 요거는 저도 다른 거고요. 할머니가 식신이고 아버지가 정제고 시어머니가 편제다. 그죠? 그러면 시어머니 남편이 시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시어머니 남편. 시어머니가 편제죠. 이 편제의 남편은 누구예요? 간목이죠. 그래서 이거 비견이 남자 형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여자는 딱 시집을 가는 순간 시아버지하고 레벨이 동급이에요. 그래서 1계급 특진을 합니다. 여자는 시집을 가면 1계급 특진. 그래서 위때 조상 족구를 뽑을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자기 위때 4대 할아버지는 3대 할머니하고 같은 레벨. 그죠? 할아버지는 며느리, 내 어머니하고 같은 레벨. 그죠? 할아버지가 며느리 레벨이 같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시아버지하고 레벨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할아버지, 여기 이제 3대조 할아버지인데 3대조 할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레벨이 같다.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을 가는 순간 한 단계가 이렇게 업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요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자식 관계.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자식 관계로 들어가자는 거죠. 자식 관계로.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 상관은 뭐다? 상관은 아들이죠, 아들. 상관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식신은 누구다? 나하고 음양이 똑같죠? 요건 딸이죠. 자, 여기 이 자식 관계에서 이제 손자까지 가야 되는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아주 머리 아파요. 그런데, 자, 보자는 거죠. 여자, 을목일간이 딸이 정화인데, 그죠? 이게 딸이죠? 딸이 딸을 낳아. 그러면 어떻게죠? 외손녀, 외손자죠. 그러니까, 딸이 딸을 낳으면은 이 편제가, 여자 입장에서는 편제가 누구냐 되면은 외손녀가 돼요. 외손녀. 그죠? 외손녀죠. 외손녀. 딸이 딸을 낳았으니까 외손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딸의 남편이 누구예요? 딸의 남편. 사위죠. 딸의 남편은 정화가 딸이니까 딸의 남편은 임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딸의 남편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정인이, 여자는 정인이 사위예요, 사위. 그렇게 되겠죠. 정인 사위.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용신이 인성을 갖고 용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냐, 그죠?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위와 나와 관계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묘인자, 절처봉생, 논에 의하면은 또 바뀌는 과정도 있다는 거죠. 자, 사위가, 딸이 있고 사위가 정인이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들은 상관이잖아요. 그죠? 아들은 상관. 그럼 아들의 정제가 부인이잖아요. 그죠? 이 신금의, 이 병화의 부인은 신금이죠. 신금은 살이죠. 그래서 이 살이, 여자들은 살이, 이 편관이 누가 돼요? 며느리라고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시켰잖아요. 집안 풍습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잘해야 됩니다. 왜? 살이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그게 다시 되날라 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가 같이 잘 안 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자, 살이에요, 며느리가. 자, 그런데 친손자와 외손녀의 차이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자, 며느리가, 내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이것이 인성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편인은 며느리의 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편인이면 여기는 손녀가 된다 이제. 그죠? 요 사위고 요 딸 관계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아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며느리가 됐는데 내 아들의 부인이 살이 며느리가 돼갖고 그거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 살의 식신이면 요게 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편인이 용신이 되면 손녀가 잘해요. 손자는 꽝이죠. 이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자, 그런데 며느리가 누굴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정인. 그죠?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이게 누구다? 손자죠. 여기는 친손녀고, 그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왜 옛날에 남아선호수상에 나왔냐? 이 을목 입장에서 정인이 친손자예요. 그래서 인성용, 정인용 쓴 사람들이 이 손자한테 내가 인성이잖아요. 들어올 게 많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손자를 옛날부터 손자를 굉장히 이뻐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남아서는 이거는. 근데 손녀, 친손녀는 어떻게 돼요? 편인이죠? 편이니까 어떻게 돼요? 냉정하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얘 딸의 딸,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 이거 외손자죠. 여기는 외손자. 외손자는 재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친손자, 손녀는 인성에 해당되고 음양이 다르니까. 그죠? 손자와 손녀는 다르죠. 재성은 외손자는 재성이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인성이 용신인 분은 손자 덕이 있다 없다?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며느리 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이 이제 외손녀죠. 그러니까 외손녀는 식상을 용신 써도 힘을 빼고, 그죠? 재성이. 인을 용신 써도 또 와서 또 빼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손녀가 이쁘긴 한데 내 식신이 없으면 이렇게 썩 안 이뻐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짐이잖아요. 재성이니까. 그런 자원이 있고, 며느리가 낳은 내 손자들, 그죠? 손자, 친손녀, 손녀는 어차피 인성을 용신을 쓴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인성을 용신을 쓴다 그러면, 용신이잖아요. 손자, 손녀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한다 이거예요. 왜 용신 상신은 만나면 반갑죠. 그 며느리도 상신이잖아요. 좀 어렵긴 해도 상신인데 만약에 식상을 쓰는 사람이라면 용신이라면 이 인성이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로 인해서 자꾸만 힘들어지죠. 용신이 자꾸 깨지니까. 그러니까 손자들이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계가 굉장하죠. 그 다음에 사위도요. 정인이 사위예요. 그러니까 내 유천인 손자하고 사위가 정인이고 할아버지에 해당되죠. 사위가 정인인데 정인이 사위가 나한테는 잘하겠죠. 근데 월지에서 또는 일지에서 정인이 임묘인자가 있다. 자, 사위가 임묘되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지거나 헤어진다 또는 이렇게 떨어져 살거나 헤어지거나 좀 어디 아프거나 이러죠. 그러면 사위의 복이 있다 없다를 뭘로 봐야 됩니까? 용신에 해당되는 인성으로 보았을 때 정인이 용신인데 정인이 사위다. 그런데 이게 정인이 임묘인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 딸이 일부용사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월지에서 편인이 용신이 딱 되잖아요. 편인이 딱 용신이 되면 사위가 한 번 내 딸이 실패를 하고 편인이 두 번째잖아요. 그죠? 내 딸의 살이니까
식신 딸이고 살이니까. 그러니까 내 딸의 두 번째 남편이, 편인 용신 여자분요. 내 딸의 두 번째인 남편. 그러니까 내 딸이 한 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얻은 사위가 나한테 그렇게 잘한 게 끔찍하게. 편인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왜 그러지? 의아하지만 사위복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용신인 분들은 원래 본사위가 나한테 잘해요. 근데 편인이 용신인 분들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사위가 나한테 잘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요. 그러면서 손자, 손녀인데 편인이 용신인 분은 친손녀가 나한테 잘해요. 손자는 좀 약간 대면대면합니다. 정인이긴 하지만 정은이 있다는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정인이 용신이면 친손자가 잘하고 손녀가 대면대면해요. 그거 참 재밌죠. 이거 깊이 파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죠? 사위관계, 손자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식들도 식상이 용신이 있어. 상관이 용신 되면요 아들이 잘해요. 식신도 물론 식상이 용신이니까 식신도 용신이긴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상관이 용신이냐 식신 용신이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상관이 용신이다 그러면 아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가 너무 난 잘하니까 이쁘다 보니까 상관이 관을 치죠. 자식사랑이 지나쳐서 남편하고 상관 정관이 돼버리니까 자식사랑 남편하고 좀 거리가 좀 생기죠. 그 다음에 식신이 용신이다. 식상이 용신. 식상이 용신인 분들은 자식 사랑이 애틋해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월지에도 놓고 격이 또 식상이 돼버리면 자식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시거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관성이 맞기 때문에 인성이 깨져버려요. 관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덜 내려오겠죠. 자꾸 얻어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빅자를 잘 따져보면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 부모 관계, 할아버지와 관계, 그죠? 또 성장하면서 배우자와 관계, 이거 신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 신부하고 신우하고 관계가 내가 인성을 가지고 어떤 용신을 쓰고 상신이 된다면 시댁 식구가 잘 살아요. 인성이 용신이니까 또 친정 식구들하고 잘 살죠. 대신에 인성이 용신일 때 여기 시댁, 그죠? 여기는 이제 남편이고 신우하고는 잘 사는데 이 신우어머니하고는 또 거리가 멀죠. 왜? 제가 인을 치니까 친정만 너무 위한다고 시어머니가 질투를 하죠. 근데 식신이 용신인 사람은 친정이 인성이잖아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니까 인성이 식신을 자꾸 쳐요. 그러니까 식신이 용신인데 친정만 갔다 오면 지출이 엄청 세진 거야. 그렇다 부모님 어머니가 싫은 건 아니죠. 내가 친정이니까. 그런데 갔다 오면 세지고 이게 누구죠? 자식이죠? 식상이 용신인데 자식하고 친정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애들이 좀 빌빌하고 돈이 지출되고 조금 이렇게 막 되니까 별로 이렇게 좀 덜 내킨다. 이런 얘기겠죠. 인성이 용신이 돼야 됩니다. 인성이 용신이 돼야 친정이 잘해요. 식상이 용신이 되면 친정이 잘 안 합니다. 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용신을 인을 쓰느냐 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용이 인을 쓰느냐 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위와 자식과 손자 관계가 희비가 엇갈려 버려요. 참 이것도 참 팔자 못 속입니다. 진짜. 이런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편인이고 아버지가 정제이고 그죠? 딸이 식신이고 아들이 상관이고 상관의 아들의 정제가 마누라잖아요. 며느리 난 자식들이 인성. 그러니까 손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져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내 형제 일신과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내 자식들과 그 배우자하고 그 낳은 손자들 관계. 그래서 외손자는 이쁘긴 해요. 그죠? 이쁘긴 해. 근데 딸의 딸이니까 또 딸의 아들이니까 이쁜데 결국은 죄에 해당돼 갖고 짐이 된다는 거죠. 짐인 거예요. 근데 친손자들은 어떻게 돼요? 상관의 자식이 관이니까 난 자식들이 인성이니까 결국은 내 친손자 손녀는
인성이 돼요. 근데 인성이 용신이 아니고 이게 겁신이 되어버리면 그 손자들도 나한테 좋은 짓은 안 하죠. 용신상신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가계도 족보,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쉽다는 거죠. 그 기준점은 남편이 관이고 정관, 그죠? 정관이요. 그 다음 살은 신우고, 그 다음에 자식은 상관이고, 아들은, 딸은 식신이고, 그죠? 아버지는 정제고, 엄마는 편인이에요. 요 기준점을 두고 간다면, 내 아들, 상관, 아들의 부인이 며느리잖아요. 살이 됐고. 그죠? 이 살이 낳은 자식들이 아들, 딸이 나한테 정편인으로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식신 내 딸이 있단 말이죠. 딸이, 남편은 인성이죠. 그 사위가 인성이에요. 정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편인이다. 내 편인 용신 썼다. 그러면 정인이 내 딸이 사위인데 편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딸이 한 번, 그죠? 헤어지고 제가할, 본부해를 못하고 제가할 가능성이 많다. 농후하다. 이런지. 그렇지 않으면 사위하고 딸이 맨날 싸운다. 이렇게 되죠.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 됐을 경우 싸움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내 딸이 난 자식들은 재성이 된다. 그죠? 식신이 딸이니까, 딸의 딸이니까 재성이 되잖아요. 정편이 나눠서 아들, 딸 구분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딱 그런 거죠. 인성은 손자이면서 사위이면서 어머니다 이거죠. 식상은 자식들에 해당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당되고, 재성은 시어머니이면서 아버지면서 시어머니이면서 뭐가 되죠? 외손자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 복이 없는 사람들이 시어머니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딸의 딸, 외손자의 복도 없다. 없는 것보다도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인성이 안 좋으면 할아버지의 그죠? 덕도 부족한 거고, 어머니의 덕도 부족한 것이고, 또는 나중에 사위의 덕도 부족한 것이고요. 거기에 손자들 덕도 부족한 것이다.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이 육친과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렇겠죠? 그 만약에 이제 내가 재혼을 했다. 그러면 정관이 아니라 편관으로 가죠. 편관으로. 그러면 또 틀려지죠.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시집을 가서 잘못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두 번째 시간 너무 결혼을 잘해서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없는 거 아닙니다. 그 경우가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 인성이 공부해서 관을 잡았냐, 살을 잡았냐. 요 관계도 또 있어요. 이게 뭐 파고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가족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셔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인성이 할머니, 여자 입장입니다. 정인이 할아버지, 편인이 엄마, 정제가 아버지, 그죠? 식신상관이 자식, 아들과 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이 남편이고, 신우,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딱 잡아놓고, 그러니까 남편과 나를 기준 잡아놓고 비견급제는 형제 들신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놓고 나서요. 자식들을 관계해서 딸의 남편이 누구냐. 딸의 정관이잖아요. 그죠? 식신의 정관이니까 정인이 되는 거고. 아들은 상관의 정제가 누구냐. 살이다. 이게 며느리가 되고. 요렇게 생각을 넣으면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성은 손자, 손녀들이고, 재성은 외손녀, 외손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위덕 있나 없나 봐 기준점 딱 잡으면 나오죠? 손자, 손녀들하고 나가 어떻게 할까? 딱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야 20대, 30대 뭐 이럴 때 되면 이제 시가 식구, 친정 식구, 뭐 신우, 형제 이렇게 따지지만 한 50대 넘어가면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손자, 손녀, 사위도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죠?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자식을 요새는 이제 막 되는 대로 낳는 게 아니고 얘는 좀 산하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몇이다. 그다음에 아들 몇 명, 딸 몇 명. 이거 지금 어려워요. 왜? 옛날 같진 않거든요.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너무 이쪽 분야에 많이 제한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들, 딸을 맞추고 뭐 몇 명이 맞추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따져보면 따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상담자잖아요. 상담을 할 때 뭐로 해야 한다? 요렇게 관인비식제도 해등해서 여자가 뭐 관성이 남편이고 식상이 자식이 그죠? 편인이 엄마고 인성이 할아버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자하고 형제하고 자식만 먼저 끄집어내도 답은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제 상담자가 50대, 60대 되면 자식 문제까지, 사위, 손자까지도 봐주는 것도 맞다. 근데 젊은 사람한테 손자 사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친정이 나 가까우냐, 시댁이 가까우냐, 이런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또 관계가 또 돈독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용신이고 남편의 애정이 용신이에요. 그죠? 그럼 형제들씨랑 거리가 멀어지죠. 근데 식상용신 형제들은 가깝지만 친정은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성용신들 시에서 이제 재에서 때리니까 재에서 재극인을 하니까 시가하고는 별로 이렇게 좀 덜 친한 거죠. 식상용신이면 약간의 힘을 빼긴 하지만 지출은 시어머니에서 뭘 주지만 그래도 시대하고 좀 가깝다. 그 대신에 어디가 멀다, 친정하고 좀 멀어진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요렇게 대입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관인비식제 가족 대입하는 거 요렇게 한다고 요것만 잘 익혀놔도 어지간한 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뭐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는 뭐 이렇게 좀 수업 시간에 좀 하니까 요 정도만 익혀두셔도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정제예요. 편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얘기 무슨 얘기죠, 이거는? 아버지가 둘이야. 이런 얘기는 아니죠. 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이복 형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할머니가 둘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자, 엄마한테 내가 월제에서 정표인 혼잡이야? 그럼 엄마가 내 엄마는 하나인데. 그죠? 엄마의 큰엄마나 또는 아버지가 두 번을 교수를 하셔서 큰엄마, 작은엄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어머니한테 이복 형제가 있으니까 외할머니가 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뭐 헤어지고 만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외할머니가 둘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식상이 병출됐다. 그럼 할머니잖아요. 친가 쪽의 할머니가 두 분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친근 할머니의 이복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못 따지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놓으면 그렇게 막 깊은까지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도 별로 안 반감 이렇게 반감을 좀 가지고 있죠. 부모 짜도 조금 그러니까. 근데 형제신하고 자식 관계는 요거 잘만 따진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유신관계, 가족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유튜브 채널 또 방송 채널 좀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